지난 5월 신림동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서 문을 열려고 했던 남성 기억하실 겁니다. 그 당시에도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켰었는데요. 당시 CCTV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한 여성이 집에 들어간 뒤에 지금 이렇게 모자를 쓴 남성이 따라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남성이 문 앞을 계속해서 서성이고 있는 그런 모습의 CCTV 그대로 잡혔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 관계자의 인터뷰도 있는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신고 내용은 누가 배를 자꾸 누른다. 이런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. 예, 이 여성이 들어간 뒤에 문이 닫히는 순간 이 남성이 정말 간발의 차로 문을 밀었는데 이게 문이 닫혔어요, 다행히.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문이 열렸다면 그 이후 상황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. 저 CCTV가 공개되고 나서 정말 인터넷상의 여론이 뜨거웠죠. 예. 특히 최근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고 여성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은데 그렇죠. 1인 가구들의 주거의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저렇게 복도에 남성이 있는데 저것을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만약에 네. 저 최근의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서 잠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것이 바로 안 잠기고 조금의 시간이 지체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눌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네. 때문에 저 CCTV를 보는 모든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혼자 사는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1인 가구들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영상입니다. 네. 뭐 1심 선고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주거 침입 혐의만 인정이 됐고 성폭행 미수는 인정이 안 됐어요. 이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고 뭐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.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제 판단을 네네. 해야 됩니다. 주거 침입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는 복도 같은 데만 들어가더라도 주거 침입이 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는 곳에서 복도나 이런 어떤 시정 장치가 없는 현관에 들어가시는 건 절대로 주거 침입죄의 기소가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네. 성폭력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확립된 판례가 있는가 하면 폭행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의 폭행, 최협의의 폭행이라고 하는데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저항이 억압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지만 성폭행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왜냐하면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원이 생각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 여성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거의 온몸에 힘을 다해서 방어를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가 허용된 거 아니냐, 즉 강간죄가 성립 안 된다는 그런 옛날 형태의 판례가 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을 잡으려고 했는 거지 그 피해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의 영향력 행사, 그러니까 그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없었고 그 폭행과 협박이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다.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네. 굉장히 불편하죠. 네,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?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에게 신체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것은 그 문이 닫혔다는 그 사정 때문인 것이지 과연 들어왔을 때 저 남자가 분명히 이 피해 여성을 따라오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리고 피해 여성이 그 가는 모습을 끝까지 따라와서 문 앞에까지 왔다면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분명히 성폭행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런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. 그런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. 예.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사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.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만 지금 CCTV에 잡힌 모습만으로는 성폭행,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도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사실 건가요? 그것 때문에 저도 언론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데 예. 과거에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똑같은 행동에 동종어 있던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성폭력 범죄의 의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. 예.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성폭력 특별법에 보면 주거 침입 강간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강간을 하는 것보다 주거에 들어가서 강간을 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마련되어 있기 네네. 때문에 그때는 주거 침입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사람이 성폭행 의도로 들어갔다는 걸 검사만 입증한다면 주거 침입 강간으로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네. 지금 검찰이 그 주거 침입 강간이라는 성폭력 범죄로 공소 제기를 했는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서 다음 만약에 이걸 항소를 한다면 네. 그런 주거 침입 강간죄로 공소 제기하고 주거 침입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니 이 피의자의 마음속에 성폭행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좀 강력하게 법원에 좀 주장을 해서 성폭력 범죄의 의도를 살펴서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
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. 생각합니다.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네. 이 검찰은 주거침입 강간으로 기소는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승은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폭법에 있는 주거침입 강간으로 기소를 했고요. 주거침입 강간 미수로 기소를 했겠죠. 네. 그런데 주거침입에서의 실행의 착수를 안 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강간이 있으려고 한다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고 최근에는 판례가 조금 바뀌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강력한 저항이 없어도 폭행 협박을 인정은 하지만 저 상황에서 CCTV 같은 것들을 봤을 때 협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정도인데 네. 그 문을 두드리는 정도만으로는 폭행과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요. 법원이 재판을 하는 판결의 취지에서 이제 남성이 여성을 따라가는데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이 형태가 CCTV에 포착이 된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예.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는 강간의 의도를 충분히 추인을 할 수는 있지만 예, 예.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반언을 하면서 그냥 얘기를 시키려고 네. 따라갔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바로 강간의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 강간은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. 예.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예. 변호사님 그때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 것 네네. 같은데 이제 그 변호인이 분명히 그래 말을 해요. 가서 말 걸고 싶었다. 네. 그러면 그 따라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그렇죠. 있었고 예. 그 사람들이 많은 그 공도에서 충분히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죠. 그 피해성의 최종적이고 종국적이고 가장 마음 편한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냥 그 의사의 타진 없이 갔고 그 순간에 말을 걸고 싶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뭐 어차피 변호인의 주장과 네. 법원의 판단과 검사의 어떤 입증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근데 정말 말을 걸고 싶었으면 네.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그 넓은 도로에서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. 예. 뭐 그렇죠. 마음에 든다. 뭐 남녀가 예.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. 물어봤다면 그 장소에서 물어봤으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을 건데 그게 아니고 최종적인 시점에서 물었다는 게 저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근데 있습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법원에서도 성폭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던 게 이 여성을 따라가는 동안에도 충분히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는데 집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기다렸다는 걸 보면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판사님의 예.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판사님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어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그 판사님의 그 입장은 존중하되 제가 네네. 2심 판결에 많이 가는 사람이라면 그 공도에서 6시 30분 새벽이었거든요. 분명히 환한 시간에 거기서 어떻게 성폭력을 저지를 것인지 저는 그걸 먼저 묻고 싶은 거예요. 이게 네. 성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밀한 범죄로서 양 당사자가 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네. 상황이라면 공도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게 쉬울 것이냐. 마지막 최종 순간에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그것도 복도 안에서 분명히 사는 모습을 알았다면 거기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게 더 합당할 것이냐는 뭐 그거는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공도보다는 집안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.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거기서 아무리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바깥에서 도움을 요청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네네. 때문에 오히려 공도보다는 집안이 훨씬 더 성폭력 범죄가 유리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은 있었지 않았느냐.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. 예. 네.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에서는 성폭행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말이죠. 그렇다면은 성폭행 의도가 명백하면은 처벌 가능합니까? 성폭행 의도가 있다, 강간의 고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처벌할 수 있죠. 근데 그런데 그 성폭행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이제 수 있을까요? 검찰이 이 해당 남성 같은 경우는 2012년 12월에 이미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. 네. 이러한 이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에는 단순히 집에 따라가서 말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강간의 고의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지만 저는 1심 재판부도 많이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 강간의 의도를 추인을 할 수는 있지만 확신할 수 없다. 왜냐하면 예, 예. 이 형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거의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. 거기에다가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또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예, 하나의 예. 법의 대원칙이라서 네네. 죄형 법정주의가 폭행과 협박이 강간에서의 필수적인 전초의 단계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마음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또 법원이 많은 고심을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도 여성의 입장으로서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법조인의 입장으로서는 법원이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참 그 힘든 것 같아요.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기도 하지만은 또 범죄를 막아야 되는 것도 이것도 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?
그래서 저런 이제 사태를 보고 저희들이 무슨 고민을 했는가 하면 지금은 어차피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그 형사사법의 정의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범죄 예방인 거거든요. 예. 범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약간 좀 낙후된 형사사법의 그렇죠. 정의이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저런 상황을 국가가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네네. 그리고 지금같이 1인 가족, 1인 가구가 많으면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안정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저 피해 여성들을 어떻게 저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가 좀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지만 네.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성폭행 미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거든요. 근데 이게 주거 침입죄로 내려진 그 형 가운데는 좀 강하다고 높은 하더라고요. 편이죠.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심 법원이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강간 미수를 유죄로 하기에는 뭔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 사람을 엄벌에 쳐야 된다는 생각은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재판부가 1인 가구가 늘어난 요즘에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네네. 증폭시켰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네. 주거침을 유죄 선고하고 가능한 한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제 예, 알겠습니다. 자, 검찰에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예.